네,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이라 불러주면서 모두가 존중해주는 직업들이 있습니다. 의사도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죠. 그런데 그런 의사 선생님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빵 배달을 시키는가 하면 이건 뭐 수술하다가 자기 퇴근 시간 됐다고 나가버립니다. 그리고 그 수술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수술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. 과연 이런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백성문 변호사, 고은희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일단 뭐 불법 리베이트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고질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뭐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제약회사 직원들을 무슨 자기 하인 부리듯이 다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 그 병원과 의사와 또 제약회사의 관계는 뭐 전형적인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.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도 병원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항상 그 갑을 관계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뭐 우스갯소리로 감성 영업이라 그래야 되나요? 예. 저도 너무 황당했던 게 리베이트가 5년간 한 45억 정도 갔다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. 그 빵 셔틀이라고 하죠. 예. 빵 배달부터 아침에 의사 자녀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휴일에는 저희 놀이동산에 또 대신 운전해주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술 한잔하고 있으면 가서 술값 계산도 해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뒤지다거리를 다 해왔던 거예요. 예. 어떻게 그러니까, 그걸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라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운영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리베이트가 계속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관련된 업체가 그러니까 이 지금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리베이트를 하건 영업을 했던 데가 총 1,070곳입니다. 대학병원, 개인병원까지 합하면 거의 웬만한 병원은 다 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처음에는 뭐 아이고 미안해 고마워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받아들인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되니까 내가 갑이니까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사용하게 이제 되고요, 이 병원에서. 예. 이 제약회사도 그런 방향으로 먹고 살지 않으면 소위 사실상 제약업체를 운영하기 힘든 거예요. 지금 예. 우리나라에 제약회사가 총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? 몇 개나 한 됩니까? 400개쯤 됩니다. 아, 이러다 400개쯤 보니. 되는데 약값을 정하는 건 또 제약회사 임의로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에서 정합니다. 그치, 심평원에서 사실상. 보고요. 근데 무언가 약값에 부풀림이 있기 때문에 이 약값에 부풀려 있는 부분이 제약회사에서 병원으로 로비 자금으로 나가고 이 계속 악순환이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400개의 제약회사가 좀 문제가 좀 있다면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 뭐 정부에서 그런 노력은 또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네요. 그러니까 그 돈이 사실은 이 소비자들 환자들한테 갔어야 될 돈입니다. 그런데 그게 뭐 들어갔다고 하니 지금까지 리베이트 맞겠다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워낙에 도돌이표 하듯이 맨날 일어나고 이거 근절하겠다 하고서는 2010년에 이제 뭐 의약품 판매 업체인 제약업자랑 그다음에 의사들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다 만들었잖아요. 그런데도 만행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약업체가 한 4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안 팔려서 사업을 접나 여기서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돼서 사업을 접나 똑같은 입장인데 적어도 이제 사업이 정지돼도 경제적 이익은 남는 거거든요. 예. 특히 이제 포인트는 약사법 처벌 규정을 보면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이 제약업체가 그 리베이트를 주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환수하는 조항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리베이트 준 거를 다시 빼서 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. 자, 그 과거에 뭐 저도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. 이 병원에서 어디 해외 연수 가잖아요. 그 비용을 누가 되느냐? 제약회사에서 된다는 얘기까지 돌았는데 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? 뭐 의사들의 특권 때문일까요? 무엇이 제일 큰 어쩔 수 없는 근절되지 않는 가불관계이기 때문에가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제약회사와 병원, 의사는 어쩔 수 없는 가불관계잖아요. 제약회사 약을 만들어도 병원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약값에 현실한 것 같아요. 저는. 그러니까 약값이 너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리베이트를 하고 나도 영업이익이 충분히 남으니까 하는 거잖아요. 남으니까 하는 거겠죠. 그러면 약값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되는 것 중에 약값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. 예. 그러면 그렇게 결국은 국민들 이제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
지금 이 리베이터 관련해서 2010년부터 쌍벌죄로 양쪽 다 처벌한다고 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.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걸리면 좀 처벌 받으면 되고 안 걸리면 영업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. 걸려서 주거나 안 걸려서 주거나 제약회사 입장이 똑같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